영정 사진을 찍고 왔더라고요. 그만큼 수술을 받는 당사자는 심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신장은 2개죠. 한쪽 신장만 뗐어요. 그리고 전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건강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반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내려온 건 저 마지못해 내려왔어요. 그 조건이 시골 살지만 시골은 서울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아파트처럼 살게, 춥지 않게. 제 생각에는 시골 살면 굉장히 춥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리에서 집을 짓고 터를 닫고 거기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남편이 그러죠. 제1의 인생은 끝났다. 제2인생이다. 제2인생은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 내려와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 자원봉사, 당진시에 사는 자원봉사에서 가장 손쉽게 하는 수지침 봉사, 다시 얘기해서 손사람 봉사라 그래요. 처음에는 수지침을 했는데 수지침이 율법이라 그래갖고 손을 안마해주는 이런 지압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양로원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터를 닦고 있는데 마을에서 부녀회를 한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내려오면 시골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시골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말을 잘 들어야 쫓겨나지 않지. 그래서 열심히 부녀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오늘도 부녀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부녀회장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나 했더니 부녀회장은 월급이 없더라고요. 네, 다 마을을 위한 봉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근데 제가 부녀회장이 뭐 하는 일입니까? 이장님이 저보고 부녀회장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면회 가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마을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시 생활을 했으니까 면회 가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별로 어려움을 느끼질 않더라고요. 근데 마을의 행사는 마을 주민을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저희 남편은 당진시 중심지가 고향이에요. 근데 시가 너무 도시화돼서 여기 리 단위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한 20분 정도인데 여기가 가장 당진에서 오지 마을이에요. 저희가 터를 닦을 때 도시 개발이 되지 않는 가장 친화적인 도시를 찾아온 게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 백성리 제일 산꼭대기 마지막 집이 저희 집입니다. 거기를 터를 잡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그래서 부녀회장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조건부 부녀회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바깥 활동은 좀 할 테니까 차도 있고 기동력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할 테니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건 제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장이 좀 젊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이장 사모님이 총무를 해라. 그럼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을을 봉사하겠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제가 부녀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60이 넘어가가지고 퇴직했으니까 제 나이도 60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 부녀회장들 치고는 그래도 좀 젊어요. 65세만 넘으면 부녀회장을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골의 고령화의 문제점에 가장 봉착되는 점이죠. 그래서 부녀회장을 맡아서 뭐를 해야 되나 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녀회장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러면 조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부녀회 조직인데 회장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뭐 면회 회의를 갔다든가 마을 행사하면 마을 아밤리. 그러니까 일반에서 부녀회장이 나오면 일반 사람들이 막 협조를 해서 하고 사반에서 부녀회장이 나오면 사반 사람이 막 협조를 해서 그런 체제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남자 반장이 있는데 여자 반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부녀회를 다 모아놓고 반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1반, 2반에서 6반, 6개의 반장을 뽑고 그 다음에 총무는 뽑았죠. 이장 부인이고 그 다음에 감사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역대 회장을 찾으니까 역대 회장이 6명이 있더라고요. 선배 회장 출신이
부녀회장 출신이. 그래서 그 사람을 고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임원이 15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리 부녀의 임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그날 저녁을 제가 사겠습니다. 잘 봐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아서 밥을 샀는데 11명이 나왔더라고요. 뭐 서울에서 왔대는데 머리 허연 양반이 와가지고 어머 맘대로 오래?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4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 또 끈질긴 면이 있고요. 4명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해서 그 이튿날 또 4명을 불러가지고 밥을 다 샀어요. 그래서 15명의 조직을 가지고 이 마을에서 부녀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저는 시골 올 때, 여러분들은 시골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시골 온다 그러면은 모자 쓰신 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시골 고향 고향 생각. 저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 하면 굉장히 청정 지역일 것이다. 뭐 보통 시골 하면 뭐라 그래요? 산 좋고 물 좋고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고향. 우리 남편이 시골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다 도시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전부 병원이래. 그죠?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고향의 맛을 못 느껴서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 남편의 뜻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고향을 만들어줘서 여기다 이제 터를 잡는데, 그래서 굉장히 청정 지역이다. 근데 저는 일을 할 줄 모르잖아요. 밭일도 못하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어떻게 보셨냐면 저 바깥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자기가 다 밟는데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저 일 안 하면 우리 남편 절대 일을 안 해요. 그렇게 변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부녀회를 했는데 청정 지역일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렇게 눈두길을 걸어가면 농약병 투성이고 길거리 가면은 저녁만 되면 집집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서 시골의 초가집 김 오르듯이 저녁을 하기 위한 김이 아닙니다. 모든 폐기물을 다 소각하는, 다 소각을 해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면 뭐랄까 전자제품이 그냥 쌓였어요. 도시에 있는 아들, 딸들이 냉장고를 새로 사면 아직 쓸만한데 시골 부모님 갖다 놓습니다. 또 새로 사면 시골 부모님 쓰라고 한 집에 냉장고가 3대, 4대가 있어요. 다 고장난 거. TV도 마찬가지예요. 고장날만 하면 아직은 쓸만하니까 자기 아들, 딸은 새로 바꾸고 엄마, 아빠 쓰라고 갖다 줘요. 새 거 사서 엄마, 아빠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쓰던 건 엄마, 아빠 줘요. 제 말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또 엄마 아빠는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또 교체했어요. 그래서 폐 비닐을,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서울은 딱지 붙여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새로 냉장고 바꾸면 딱지 붙여 내놔. 제가 제일 처음 와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쓰레기 처치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쓰레기를 모셔다가 자가용에 모셔다가 아파트에 가서 버렸어요. 왜 분리수거 해가지고 몸에 뱄으니까 버릴 데가 없잖아요. 산인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퇴비장을 하고 거기다가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 불편한 건 뭐냐면 도시에 살 때 눈만 뜨면 하나인데 여기 눈만 뜨면 깜깜해요. 저는 익숙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눈만 뜨면 아니죠. 눈만 감으려고 저녁 때만 되면 커튼 먼저 닫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근데 3개월이 되니까 익숙하더라고요. 깜깜한 것도 익숙하고 하늘의 별이 왜 그렇게 반짝이는지. 그래서 제가 부녀회장 1년 동안에 한 일은 뭐냐, 쓰레기 처리를 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반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시골에는 5톤 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날 5톤 트럭을 5대를 갖다 놓고 집집마다 있는 가전제품을 용달차로, 5톤 트럭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다 갖다 놓고 용달차로 그걸 실어 날랐어요. 그랬더니 5톤 트럭 5대가 나왔어요. 저희 마을 100가구에서 나온 게. 그래서 그거 전부 폐가전 팔고 또
집집마다 헌옷 태워버리죠. 입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묶어서 폐옷 파는 데 가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팔고 고철, 분리수거에 팔고 1년 내내 또 폐 비닐도 알고 보니까 농약병이 제일 비싸요. 돈을 많이 보상해 주더라고요. 그런 돈을 다 모아가지고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부녀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시골에 독거노인이 계셔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주기적으로 부녀회장으로 가보라 그래요. 면에서 자살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에서는 자살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분기에 한 번씩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양원도 가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죠. 독거노인 집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죠. 하다못해 닭이라도 하나 사서 삶아드려야 될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혼자서 계속 돈을 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회비를 걷어야 되겠다 하고 회비를 걷으려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농촌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도시하고도 강남에 살았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보통 저희 마을에 한 3,000평, 4,000평 논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밭이 좀 있어서 밭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연간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돈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비를 거둘래니까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들한테는 돈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농사지은 돈이 들락날락 하기는 하지만 할머니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도시에 사는 아들, 딸이 와서 용돈이라고 돈 10만 원 지어주면 그거를 몇 개월 나눠서 쓰는 거죠. 거기에 2만 원, 3만 원이라도 또는 1,000원이라도 회비를 걷기 어려워서 부녀에서 회비 거출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왕이면 우리 마을에 뭐를 많이 했냐 보니까 전통적으로 한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점점 귀찮다고 안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가를 만들 줄 몰라서 처음 내려와서 한가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만 팔으란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녀에서 이걸 만들어서 안 만드는 집에 이거를 서로 사가고 그 돈을 모아서 회비를 하자. 아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관에 모여 앉아가지고 한가를 막 만들어서 나는 2kg, 나는 1kg, 너는 3kg 뭐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그 돈을 모아요. 그러면 찹쌀 사는 원재료하고 쌀 필요한 재료만 제외하고는 전부 남는 거죠. 인건비를 안 주니까 회원들이 만드니까 그 돈을 모아서 회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여기 이제 우리 부녀의 회원입니다. 제일